지난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잘하고요. 인테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어가 5대 0까지 벌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그냥 파리가 경기를 지배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테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파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면서, 파리는 1983년 마르세유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다음에 프랑스 클럽으로는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게 됐고요. 그리고 파리는 잘 알고 계시죠? 쿼어 트러블을 완성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트래블을 완성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프랑스 슈퍼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니까요. 결국 쿠프 드 프랑스, 리그앙, 그리고 프랑스 슈퍼컵, 챔피언스 리그까지 총 4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파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경기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인테르가 우승하길 바랬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인테르가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퍼스님 안녕하십니까? 추억님께서는 라리가 MVP는 페드리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추억님. 그리고 응응님께서 야말이죠? 하면서 라민 야말이 라리가 MVP다. 우리가 페드리와 라민 야말 얘기할 때 빠바밤님께서 라리가 공홈 투표에서는 음바페가 압도적인 1위다. 초코님께서는 음바페다 음바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추억님께서 중계하실 거죠? 또영주TV에서 아마도 이라크 한국과의 경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멘도님 안녕하세요. 초코링이 야말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멘도님께서 파리 인테르는 너무 압도적이었다. 파리가 너무 압도적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파리가 현대 축구에 가장 잘 맞는 팀이 아니냐. 그 정도로 스피드가 뛰어나고 기동력이 좋고 압박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덴벨레가 전방부터 압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방부터 소위 얘기해서 흐비차, 덴벨레 두 애가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거의 1대1로 압박하면서 인테르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중원의 기동력에서 파리가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가 전반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후반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 애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 넣었나? 근데 결승전에서만 2골 넣을 줄 몰랐어요. 결승전의 사나이는 두 애였죠. 두 애가 2골 1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물론 덴벨레도 도움 2개 했습니다. 제가 덴벨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승 트로피 들 때 뛰어난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환호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모습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숫고양이님께서 인테르 응원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라민 야말이 발롱도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테르가 우승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파리가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인테르는 평균 연령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코파 이탈리아 4강, 그리고 세리아도 아쉽게 2위, 정말로 사력을 다했단 말이에요. 모든 경기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테르의 올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결과에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르 올 시즌 잘했어요. 시모네 인자이 감독 박수 보냅니다. 로드리 발롱님께서 전 그래도 페드리입니다. 로드리 발롱님께서는 아마 발롱도르가 로드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비니시우스야 아니면 로드리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퍼스님께서 챔스 결승 보고 영주 형님이 생각났어요. 크크, 영주 형이 응원하는 팀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초코링님 결승에 바르셀로나가 올라갔으면 챔스 바르셀로나가 우승인데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파리가 너무 좋아했어. 파리가 너무 강했어.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솔직히 축구에서 if는 필요 없잖아요. 만약은 필요 없으니까요. 자, 리버님, 저는 페드리가 더 꾸준했다고 생각해서 야말은 부상 기간도 있었고 약간 부진한 기간도 있었죠. 야말이 기복이 없는 플레이를 펼쳤지만 몇몇 경기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페드리가 라리가 MVP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멘도님께서는 야, 강인이 전반기에는 그래도 많이 출전했지만 후반전에는 많이 출전하지 못했잖아. 지금 세리아의 나폴리,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뭐 맨유를 비롯해서 여러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이번 여름에 이적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더 많이 뛰는 걸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이강인이 이적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시즌 UEFA 슈퍼컵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토트넘이 붙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파리는 바르셀로나랑 붙었으면 결과가 반대될 것 같아요. 한국의 퍼스님께서는 바르셀로나가 결승 올라갔다면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그건 모릅니다. 축구에서는 이프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바르셀로나였다면은 양쪽에서 골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기든. 화력전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형님, 레시포드 바르셀로나 간다고 크크크크크크. 야, 레시포드 바르셀로나랑 연결되는 거 인정. 근데 저 뒤에 크크크크크크크 몇 개야 저게? 저게 지금 내 눈으로는 보기 싫어. 지금 이거는 마치 너도 레시포드에게 당해봐 이런 느낌이잖아. 레시포드가 또 바르셀로나에서 잘할 수도 있죠. 네, 지금 바르셀로나랑 연결되는 왼쪽 윙포워드 가격이 너무 비싼데 그래도 레시포드는 4천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 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레시포드하고 연결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형님 늦었네요. 7시 시작인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호사닥 들어왔습니다. 황호성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됩니다. 제 다음 타임 김현민 기자가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자, 미스터 강님, MVP는 댐이다. 야, 지금 여기서 왜 댐이 나와? 이런 댐. 아니, 여기서 왜 댐이 나오냐고. 내가 댐하고 둠 얘기하지 말랬지. 댐둠. 이런 거 얘기하지 말랬지. 태태님께서 사운드 소리 체크 좀 해달라고. 너무 적대. 노피디? 듣고 있나? 사운드 소리가 조금 작대.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네. 괜찮대요? 그럼 태태님 소리 조금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뭐 독서실, 도서관 이런 데서 조용히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엄청 커요. 지금 엄청 커? 네. 괜찮다고 하네요. 초반에 이상하다가 지금은 괜찮다. 원래 주제가 베스트 11이라고 했는데 바뀌었네요. 아닙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스트 11 얘기하고 라리가 MVP가 어딘지 얘기할 겁니다. 자, 초반에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MVP는 누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요게 메인이니까 메인 요리는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그 전에 여러분 라리가 관련 소식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와서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강등당한 세 팀은 레가네스, 라스팔마스, 바야돌리입니다. 그러면 세군다리가에서 승격한 팀은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할걸? 궁금해야 돼. 네. 지난 시간에 레반떼가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을 확정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를 보고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반떼와 엘체가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엘체가 7번째 승격인가 그래요. 레반떼 엘체는 우리에게 익숙한 클럽입니다. 그리고 3위부터 6위까지는 승격 플레이오프를 펼칩니다. 3위 오비에도와 6위 알메리아가 대결을 펼치고요. 4위 미란데스와 5위 라싱 산탄데르가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승자끼리 붙어가지고 한 팀이 결정이 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승격팀은 두 팀이 결정났다. 레반떼랑 엘체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레반떼가 다시 올라옵니다. 레반떼 진짜 여러분 레반떼 엠블럼 보면 박쥐가 있어요. 발렌시아 엠블럼에도 박쥐가 있잖아요. 같은 연고지를 두고 있는 클럽이잖아요. 그 지역에 박쥐가 많대. 몰랐지?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 지역에 박쥐가 많아서 엠블럼에 박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 DC에서는 이거 배트맨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배트맨 따라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박쥐가 많아서 엠블럼에 박쥐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 승격했는지 살짝 알아봤고요. 박쥐 송영주는 아니고 내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질 않잖아. 그래, 물론 내가 바르셀로나 응원하다가 결승전만 인테를 응원하긴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쥐 송영주는 아니지. 이런 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돌아봤을 때 실질적으로 플레이 시간이 가장 많았던 팀은 어딘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경기 시간이 90분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59분 40초를 실질적으로 플레이했대요. 그러니까 약 60분 정도를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59분 25초니까 15초 정도 레알 마드리드보다 평균적으로 덜 플레이를 한 거죠.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90분 경기에서 60분 정도는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지로나, 셀타비고, 비아레알, 레알 베티스로 이어지는데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밑에 있네요. 55분 58초를 실질적으로 플레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팀이 헤타페예요. 헤타페가 49분 36초를 실질적으로 플레이했대요. 헤타페 경기 보면 막 선수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심이 휘슬 불고 막 그러면서 경기 멈춰지는 경우 많잖아. 그러니까 헤타페 경기는 90분 경기이긴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플레이한 거 보면은 전반전만 봤다고 돼. 거의 45분 플레이 한 거야. 그러니까 헤타페도 실질적인 플레이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네. 가만히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팬들이 경기장 갔을 때 이거 돈 아깝지 않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직선적으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타페는 좀 반성해야 돼요. 이건 너무 적어. 그래도 50분은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여하튼 지난 시즌의 기록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라리가 베스트 11 뽑고 그리고 라리가 MVP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리가 우승팀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2년 만에 통산 28번째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라리가 최고의 감독은 한지 플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지휘봉 잡자마자 스타일 자체가 좋았고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수비 라인 오프사이드 트랩 그게 대박을 터뜨렸죠. 물론 시즌 후반에 문제를 많이 노출하면서 실점도 많아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시즌 내내 힘을 발휘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팀이고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이번 시즌 감독이 됐다. 요거는 거의 뭐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솔직히 라리가 우승도 했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고 스페르코파에서도 우승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의견이 없는데 문제는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에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다음 시즌을 예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전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난 시즌 그러니까 24-25 시즌은 역시 바르셀로나의 시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얼마나 꾸준히 잘했는지를 한번 보면 딱 보면 압니다. 네. 1위를 차지한 기간이 굉장히 길죠. 특히 2025년 들어서 쭉 1위를 고수했습니다. 물론 2024년도에 마지막에 좀 삐끗하면서 순위가 3위까지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5년 들어서 무패 가도를 달리면서 순위를 1위로 끌어올렸고요. 그러면서 쭉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시즌의 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초가스키님 로테이션 없는 하이라인이었다. 그리고 리버님께서 다음 시즌 사비 알론소 무섭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동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어오셨어요. 제때 들어왔습니다. 타이밍 좋습니다. 자, 베스트 11입니다. 그 전에 라마시아 출신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건 한지 플릭이에요. 한지 플릭이 스타일도 좋았고 그리고
그 라인 올리는 것도 효과를 받고 다이렉트한 공격도 효과를 받고 선수 기용에서도 부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 건 라마시아예요. 라마시아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등장을 했죠.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형님 라리가 전체 MVP는 테바스 회장이라 생각됩니다. 너 뭐야? 너 갑자기 무슨 테바스가 나와 여기서? 형님에게 하도 들어서요. 야 테바스 얘기하면 내가 욕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원투펀치에서 욕할 순 없잖아. 고품격 축구 방송인데 여기서 테바스를 선수 MVP는 야말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어린 선수가 너무 잘해서 반했어요. 저도 그래요. 최악의 선수는 아라우가 아닐까요? 글쎄요. 최악의 선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저는 최악의 선수로 한 명 뽑자면 그리즈만 같아요. 이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화낼 수 있을 텐데 그리즈만이 후반기에 잘했다면 그랬다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잡고 코파에서 바르셀로나 잡고 역사를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즈만이 후반기에 너무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시즌 전체를 보면 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이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즈만에 대한 아쉬움 생각하면 아 그리즈만이 좀 아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멘돈님께서 그리즈만? 총님께서 그리즈만은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만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그리즈만이 꺾인 게 좀 아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즌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을 보면 이냐키 페냐, 에릭 가르시아, 페르민 로페스, 가비, 아라오, 엑토로포트, 네, 베르날, 안수파티, 여기다 쿠바르시, 그리고 카사도, 바이데, 라민 야말, 다니 로드리게스, 세르지 도밍게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라마시아에서 올라와서 뛰었죠. 그리고 라리가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라마시아는 마르지 않는 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으니까요. 물론 페냐하고 크크 웃는데 페냐는 이적할 거야. 물론 라리가 전체로 따진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라마시아 출신들이 더 많죠. 뭐 압데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있었을까? 모리바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로 라마시아 출신들이 여러 팀에서 뛰고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승승장구하는 거는 라마시아 출신들이 잘한 것도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엑토르포트는 아마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제가 뽑은 베스트 11입니다. 요 이미지를 또용주 TV에서도 사용하긴 했는데 제가 뽑은 베스트 11이니까요. 네, 원투펀치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골키퍼는 얀 오블락을 뽑았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발데, 이니고, 비비안, 쿤데,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페드리, 발베르데, 그리고 2선 공격 라인에 하피냐, 산세트, 라민 야말, 최전방에 음바페를 뽑았습니다. 최전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레반도프스키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또는 뭐 오사수나의 부디미르 21골이고 그리고 비아레알의 아요세 페레스 19골이고 여기다가 훌리안 알바레스 올 시즌 잘했잖아요. 17골. 아 왜 벤치 멤버 안 적어줘요? 벤치 멤버 적었으면 세르로트가 첫 번째인데 세르로트 20골 뭐 이런 선수들 얘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데뷔 시즌에 리그에서 31골 네, 최다골 기록이죠. 공식 경기 최다골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음바페는 빛나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음바페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고요. 하피냐 라민야만은 모두가 다 인정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피냐의 공격 포인트 어마무시하고 라민야만의 공격 포인트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하피냐가 라리가 36경기에서 18골 9개의 도움 하피냐가 봤더니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최다골 최다도움이더구만. 공격 포인트 진짜 제대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이 라리가 35경기에서 9골 13개의 도움 왕이죠. 득점왕은 음바페 31골, 도움왕은 라민 야말 도움 13개. 그리고 고민한 부분이 산세트 부분이에요.
산세트가 15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틀레틱 클루브가 라리가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땄거든요. 그리고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강에서 메뉴 만나서 두들겨 맞았죠. 총 7골 허용했으니까 두들겨 맞긴 했는데 그건 이제 비비안의 퇴장도 있다 보니까 홈에서 0대3으로 패배한 게 매우 크긴 합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아틀레틱 클루브가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라리가 4위와 유로파리그 4강이면 이건 실패한 시즌이 아니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도 땄으니까. 그런데 아틀레틱 클루브는 최전방에 구루제타와 마루안인데 둘 다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구루제타가 골을 더 잘 넣지만 공격 쪽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마루안은 공격 쪽에서의 영향력이 좋지만 득점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발베르데 감독은 후반기에 마루안을 썼는데 이선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 돌아보면 왼쪽에 니코는 탈장을 비롯해서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냐키도 기대만큼 하지를 못했어요. 초반에는 도움을 많이 기록하면서 뭔가 도움 쪽에서 힘이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골을 많이 못 넣었죠. 결국 골은 산세트에게 많이 집중이 됐고 산세트가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세트를 뽑았습니다. 마루안 결정력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하죠 마루안. 구루제타가 7골인가? 근데 마루안이 몇 골이더라? 3골 아래 거예요. 정말 처참합니다. 셀로트는 인정합니다. 셀로트는 올 시즌에 20골 넣었는데 교체 출전으로 10골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셀로트의 최근 시즌을 돌아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에서 23골이었죠. 득점 2위였습니다. 올 시즌에 교체로 많이 뛰었음에도 20골이죠. 그러면 이 선수는 한 시즌에 20골 정도는 책임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로트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로트 얘기를 잠깐 했고요. 산세트 자리에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은근히 많아요. 주드 벨링엄, 훌리안 알바레스, 그쵸? 이런 선수들을 산세트 자리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불만이 많겠지만은 훌리안 알바레스를 음바페에 비교하기도 그렇고 산세트에 비교하기도 그래. 왜냐하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너무 잘한 거 인정해. 17골이나 넣었으니까. 그리고 그 훌리안 알바레스의 골은 영향가가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 3위에다가 코파델레이 4강에다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다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데 아틀레틱 클루브는 라리가 4위도 원하는 목적이었고 유로파 리그에서 족적을 남긴 것도 맞으니까 아틀레틱 클루브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잖아. 그런 거 봤을 때는 훌리안 알바레스를 뺄 수밖에 없었다. 벨링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링엄이 이번 시즌에 라리가에서 9골 8개의 도움을 했는데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즌 공격력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물론 그 전 시즌에 비해서 밑에 배치한 건 맞아요. 음바페가 영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벨링엄이 수비 쪽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타적인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펼친 것도 인정합니다. 많이 뛰고 압박을 가한 것도 인정합니다. 볼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 쪽에서 공격수처럼 움직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 대신 산세트를 선택을 한 거고요. 자, 3선의 페드리 발베르데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대다수가 페드리 발베르데를 뽑을 겁니다. 페드리 바르셀로나의 노예, 발베르데 레알 마드리드의 노예. 자,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 발데, 이니고, 비비안, 쿤데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추억님 얘기처럼 쿠바르시는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리면서 라인 컨트롤이 매우 중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쿠바르시보다는 이니고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비비안 같은 경우에도 아틀레틱 클루브가 라리가 최소 실점팀이에요. 그 중심에는 비비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레틱 클루브는 우나이 시몬과 아기레 사발라 골키퍼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거든요. 우나이 시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수비의 중심은 비비안이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한 거에 큰 역할을 했죠. 퇴장당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니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왜 리디가 없나요?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들 줄부상인데 리디거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요. 인정합니다. 리디거가 노예처럼 뛴 거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는
네, 무릎 수술하고 막 이러면서 빠진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이니고하고 비비안의 활약이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요르카의 라이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라이오도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니고와 비비안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키퍼는 얀 오블락을 뽑았습니다. 뭐야? 조한 가르시아 아니야? 에스파뇰의 조한 가르시아. 이 형 실점 많이 했다고 무시해? 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얀 오블락이 사무라상을 탔거든요. 통산 6번째 사무라상입니다. 얀 오블락이 36경기 출전해서 30골 실점하고 15경기 무실점하고 경기당 0.83골 실점했습니다. 전성기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얀 오블락을 선택했습니다. 레오 로만도 진짜 임팩트 있었죠? 네, 정말로 잘 막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슈체스니는 경기당 실점이 0.8골밖에 안 돼요. 근데 라리가 출전이 15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오 슈테겐 나왔다 부상당했죠. 이냐키 페냐 나왔다 말아먹었죠. 그 다음에 슈체스니가 영입되면서 은퇴했는데 야 너 은퇴했어도 한번 뛸래?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데뷔하면서 뛰었잖아요. 그래서 라리가 15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슈체스니는 제외가 됐고요. 쿠르투아는요. 쿠르투아 좋습니다. 매우 잘했습니다. 쿠르투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실점을 봤을 때 경기당 0.97골 실점했네요. 쿠르투아는 언제든지 골키퍼 얘기할 때 거론돼야 되는 골키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얀 오블락이 맞지 않을까. 쿠르투아를 뽑는다면은 쿠르투아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비수 줄부상인 상황에서 엄청난 선방을 많이 했네요. 쿠르투아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높게 평가했다면 에스파뇰의 조한 가르시아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록과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얀 오블락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서 얀 오블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뽑은 베스트 11은 이렇고요. 잠깐 다른 사이트들 좀 돌아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음바페가 지금 라리가 공홈에서 MVP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왜 음바페 무시하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 형 베스트 11에 레반도프스키 뽑아야지.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 해서 바르셀로나 3인방 만들어야지. 왜 음바페를 뽑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록을 한번 볼게요. 킬리안 음바페가 올 시즌 라리가 34경기에서 31골을 넣으면서 피치치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라리가 데뷔 시즌에 30골 이상 넣은 선수가 지금 2명이에요. 4041 시즌이면 지금 70년 전이야 거의 60년 전이야. 이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프루덴 산체스가 33골 넣었대요. 라리가 데뷔 시즌에. 그리고 96-97 시즌에 바르셀로나의 호나우두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34골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뷔 시즌에 30골 넘게 넣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반 사모라노보다 골을 많이 넣었고 공식 경기에서 호날두보다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데뷔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서 라리가 최다골과 공식 경기 최다골 기록을 음바페는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으면 킬리안 음바페는 2025년 들어서 공식 경기에서 21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2025년 임팩트가 음바페는 무지하게 셉니다. 음바페의 골 기록을 보면 슈팅을 많이 하기도 했네. 네, 161개의 슈팅을 해서 31골을 넣었습니다. XG 값으로 따지면 26골 넣어야 되는데 5골을 더 넣었네요. 그래서 31골이 됐고요. 자, 2915분을 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박스 안쪽도 골이 많지만 박스 바깥쪽에서도 골이 많네요. 박스 바깥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골을 넣었으니까 중거리 슈팅으로도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갑자기 채팅창이 조용하다고. 너희들 그러더라고. 내가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순간 쑥 사라져. 다들 어디 간 거야? 아니 저녁 시간이 7시 이후니? 그럼 얘기를 해줘. 시간을 바꿀게. 내가 라이브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니? 화장실 가니? 아니 뜬금없이 사랑해요는 뭐야.
그러면 안 돼. BXX 그러면 안 돼. 남성분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짜증낸다고 갑자기 사랑해요를 투척하면 안 돼. 살짝 졸았대 미스터 강님께서. 안 돼, 안 돼. 졸면 안 돼. 경청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리버님. 아, 제가 열중하면 그냥 듣는데. 황호성님께서 감사합니다. BXX 리틀 송영주입니다. 결혼했나봐요. BXX님께서는. 네. 가정에 충실한 게 좋죠. 추억님, 영주형 사랑해요. 사인 받고 싶어요. 만날 수 있으면 사인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비단양님 감사하고요. 한국의 퍼스님, 재미있는데 왜 혼자 욱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세요?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채팅창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동규님이 얘기해줘서 가만히 보니까. 가끔씩 나는 이렇게 채팅창이 조용해지면 방송이 끊겼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노피디를 보게 돼. 근데 쟤는 딴짓한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끔씩 이제 크크크크 이런 거나 좀 올려주세요. 네. 아니면 이모티콘으로 박수나 좀 올려주시고 듣고 있다 이런 사인을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옵타 아날리스트에서 뽑은 베스트 11인데요. 제가 옵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다른 사이트들에서 뽑은 베스트 11을 가져오는 건 여러분이 베스트 11에 이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저 형은 안 뽑았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선수를 안 뽑은 이유는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선수가 왜 베스트 11에 들어갔는지 설명도 해드리려고 다른 사이트 베스트 11을 좀 가져왔습니다. 옵타에서는 4-3-3 포메이션 갖고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키퍼가 조한 가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올 시즌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하고 연결되고 있죠. 에스파뇰의 조한 가르시아 바이아 금액이 2,500만 유로인데 바르셀로나가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오 슈테겐을 내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테오 슈테겐은 남아서 경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바르셀로나의 골키퍼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교통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테오 슈테겐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보내더라도 보내드렸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남았을 때도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지금 리버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조한 가르시아가 사실은 베스트 11에 뽑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방이 140개 이상이고요. 박스한 선방이 80개 이상입니다. 경기당 선방이 가장 많은 골키퍼가 조한 가르시아예요. 에스파뇰이 실점이 많다 할지라도 조한 가르시아가 그만큼 선방률이 높기 때문에 골키퍼로 뽑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리버님께서 민계사가 왼쪽에서도 뛰나? 네,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뜁니다. 제가 사실은 베스트 11 뽑을 때 발데를 레프트백으로 뽑았는데 발데 뽑을 때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발데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무조건 그 선수 뽑았을 거예요. 발데가 아리까리했거든요. 이거 발데를 뽑아야 되나? 근데 제가 포백으로 뽑은 이유는 쿤데는 반드시 뽑아야 돼. 쿤데가 너무 잘했거든. 저는 이번 시즌 유럽 최고의 라이트백 중에 한 명이 쿤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레프트백은 누누 멘데스라고 생각합니다. PSG에. 근데 발데의 활약을 봤을 땐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민게사를 뽑았네요. 근데 민게사가 좌우 가리지 않고 뛰었고 또는 뭐 윙백도 뛰고 윙어로도 뛰었으니까 민게사는 솔직히 올 시즌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게사 뽑은 것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미드필더에 바에나하고 이스코를 뽑았어요. 바에나가 올 시즌 도움이 10개나 돼요. 라민 야말이 없다면 바에나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강력하게 연결이 됩니다. 바에나가 진짜로 잘했어요. 그래서 바에나가 베스트 11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코 커리어 하이 찍었을 거예요. 공격 포인트 진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코를 베스트 11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스코는 진짜 제7의 전성기 이 정도야. 지금 황호성님께서는 이스코 베티스 가서 제2의 전성기네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 이스코 시프트 때 전성기.
그리고 여기서 또 전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제7의 전성기 아닌가. 뭐 말라가 시절에도 그렇고 레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베티스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으니까. 네, 민기사가 그 정도였나요? 내가 좀 아리까리하다니까. 잘하긴 잘했는데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는 아니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바이데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뽑았을 거다. 근데 바이데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민계사가. 그 포지션도 다양했으니까. 세비야는 배 아프겠네. 세비야는 잔류한 게 다행이죠. 네, 감독 교체까지 하면서 간신히 잔류를 했으니까요. 바르셀로나 때 왜 그랬어 민계사? 머리 자르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 정도로 욕 안 해. 지금 내가 제라르 마르틴을 버티고 있다. 민계사야. 어? 네 진짜 네가 올 시즌만큼 했으면 나 너 뭐라고 안 했을 거야. 내가 당연히 민계사는 저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내가 제라르 마르틴을 버티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한지 플릭 감독이 제라르 마르틴을 믿는 데잖아 또. 답답합니다 진짜. 여하튼 이제 다른 사이트 베스트 11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조한 가르시아 기록입니다. 올 시즌 조한 가르시아가 세이브를 146개나 했네요. 와, 대단합니다. 네, 세이브를 146개를 했네요. 유효 슈팅이 193개였는데 세이브가 거의 146개고 약 50골을 실점했고 사실은 58.5골을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거의 골과 같은 장면에서 8.5개를 더 막아냈고 이렇기 때문에 올 시즌 최고의 골키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조한 가르시아. 그래서 아마도 조한 가르시아를 베스트 11에 넣은 것 같고요. 자, 이스코입니다. 이스코가 올 시즌에 23골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12골, 1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코가 일부 리그에서 단일 시즌 최고의 활약이다. 즉 이스코는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죠? 제2의 전성기다. 네, 제7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다른 사이트에서 결정을 지은 베스트 11을 잠깐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발대 얘기도 했고 지금 민계사 얘기도 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3백으로 베스트 11을 짠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풀백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런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계사 안 돼 얜. 발대 아쉬워. 쿤데 아니야. 3백으로 센터백이 더 잘했으니까 센터백 한 명은 늘리자. 그래서 이니고 비비안 주고 한 자리에 리디거를 주거나 아니면 마요르카에 라이오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요르카 올 시즌 되게 잘했거든요.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3백으로 베스트 11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3백으로 베스트 11을 구성하면 당연히 미드필더 숫자가 늘어납니다.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에 바에나하고 벨링엄을 선택했네요. 네, 주드 벨링엄을 높게 평가하는 데도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음바페가 옴으로 인해서 주드 벨링엄은 조금 더 밑에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게 됐고 왼쪽 측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고 수비 쪽으로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공격 포인트가 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즌보다는 공격 포인트가 더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 벨링엄 선수의 활약만 놓고 봤을 땐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3백 하더라도 쿤데 넣어야 될 것 같아. 진짜 황호성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3백 하더라도 한 자리는 쿤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2 포메이션으로 이 베스트 11을 뽑은 게 있는데 요걸 갖고 온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아서 여긴 좌우 측면에 발데하고 마르코스 요렌테를 뽑았어요. 이게 라이브 스코어에서 뽑은 거거든요. 근데 라이브 스코어가 얘기하기를 이거 베이스는 옵타 기록을 베이스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 밑에 써 있잖아요. 바이 옵타. 근데 발데하고 마르코스 요렌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우나이 시몬이 경기 수가 많지가 않아요. 우나이 시몬이 지금 들어간 것도 이건 좀 웃긴데? 그냥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최소 실점이니까 우나이 시몬 갖다 박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공격 쪽에 레반도프스키하고
은바페하고 동시에 기용하는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동시에 이제 베스트 11에 뽑은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거 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보면 지금 하피냐, 페드리, 발베르데, 라민 야말은 웬만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네 명의 선수는 진짜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보면 되겠죠. 자, 베스트 11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미드필더 4명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MVP는 누구인가? 자, 누가 라리가 MVP인가? 네. 참 없어 보인다. 제가 만들었어요. 좀 뭔가 좀 예쁘게 사진도 넣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텍스트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은바페도 넣어야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훌리안 알바레스 넣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뭐 바르셀로나에서 뽑는 게 맞죠.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우승도 차지했고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고 스페르코파 우승도 했으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후보는 페드리 아니면 라민 야말입니다. 야, 허접하긴 한데 허접대기는 좀 그런 것 같지 않냐? 비단이야 대놓고 저런 허접대기를 만들어 오다니 이건 좀 그렇지 않니? 직관적이라고. 자 봐봐. 황우성님이 바로 밑에 직관적이네요. 얼마나 좋아. 황우성님도 마음은 이런 허접대기를 이게 뭐야? 그 밑에 미스터광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도 허접대기라는 표현을 좀 자제를 해주잖니. 비단양 너 티니? 너 티바시야? 너무 다이렉트하게 알려줬습니다. 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누가 라리가 MVP인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후보는 페드리 그리고 라민 야말입니다. 페드리가 라리가 37경기에서 4골 5개의 도움을 했고요. 라민 야말이 라리가 35경기에서 9골 1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페드리가 라리가 37경기 사실 경기 수가 엄청 많죠. 물론 이제 공격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페드리는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할 위치는 아니니까 이걸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는 일관성 측면에서 페드리가 그 핵심 역할을 중심 역할을 너무 잘했으니까 페드리다. 아니다. 공격의 선봉장은 라민 야말이니까 라민 야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은근히 페드리가 많은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팬들은 미드필더를 은근히 좋아해. 이니에스타에 미쳤던 분들, 뭐 사비에게 미쳤었던 분들, 부스케츠에 미쳤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페드리가 실질적으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바르셀로나 팬과 뭐 제3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라민 야말이다. 17살짜리가 이렇게 하는 건 임팩트가 너무 세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의 임팩트는 대단하다. 제가 메시급 임팩트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에스렉틱도 페드리를 뽑았다. 네, 리버님. 다양한 데에서 페드리를 많이 뽑았어요. 그 라민 야말을 뽑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은바페도 피치치 탔으니까 은바페도 넣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바페는 MVP로 선정된 데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 은바페는 후보군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페드리, 라민 야말을 선택했는데 은바페를 MVP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네요. 테바스는 아닙니다. 네, 여기서 왜 갑자기 테바스가 계속 나오는 거야? 테바스를 내가 만났잖아. 이 얘기하면 뭐 지금 한 20 몇 번째 되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다니. 내가 진짜 마르카나 아스나 데포르티브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구속돼가지고 라리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막 그러면서 전 라리가 독립군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하튼 테바스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그 평점 매기는 사이트에서 평점 랭킹을 준 게 있어요. 네, 스코어 90에서
한 시즌 내내 평점을 내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MVP 후보는 이 5명이 아닌가 싶어요. 평점이 가장 높았던 게 하피냐였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라민 야말이었고 0.01% 차이네요. 그리고 3위가 음바페였습니다. 음바페가 0.1 차이로 하피냐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4위가 페드리입니다. 네, 페드리가 7.59였고요. 5위가 이스코입니다. 지금 이스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스코 진짜 잘했는데 코리안님께서 아쉽게 얘기했는데 이스코도 아마 MVP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라민 야말과 페드리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명 중에 한 명을 MVP라고 생각한다고 본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건 얘기할 수 있다 충분히. 친구들에게 나는 이번 시즌 MVP는 이스코라고 생각해. 걔가 평점으로 따지면은 랭킹 5위고 그리고 솔직히 이스코가 경기에 미친 영향력이 되게 좋잖아. 이런 1위 바르셀로나와 2위 레알과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는 베티스 응원해. 그럼 이스코가 MVP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팀 운영을 봤을 때에는 페드리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라민 야말이나 하피냐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다. 하피냐 공격 포인트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공격 3인방 이렇게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골, 라민 야말이 도움, 하피냐가 골 도움을 다 해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 1위 겸 도움 1위가 하피냐다 이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하피냐가 18골 9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하피냐는 진짜 올 시즌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팬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스위스 줄부상으로 아쉽게 라리가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음바페 2025년 활약을 봐라. 미쳤다. 얘는 그냥 미친 애다.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피치치 31골.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는 MVP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다른 사이트 평점도 보통 이 5명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다. 라리가 MVP는 페드리다. 바르셀로나의 핵심은 페드리야. 페드리는 나오면 1인분 이상해. 얘는 평균 1.5인분이야. 어떨 때는 2인분, 3인분도 했었어. 페드리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페드리가 라리가에서 37경기 나와서 4골 5개의 도움을 했지만 총 패스가 2672회,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가 1958회, 여기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가 414회, 그리고 패스를 받은 게 2306회, 볼터치가 3191회,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볼터치가 2224회, 리커버리가 254회, 상대 진영에서 리커버리가 109회, 그리고 볼을 운반하는 게 826회. 미쳤죠? 미쳤습니다. 미친 활약입니다. 그래서 페드리에게 MVP를 줘도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자, 난 페드리파야. 페드리가 라리가 MVP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드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공수 연결이 자유로웠고요. 페드리가 있었기 때문에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드리만큼 영리한 선수도 없죠. 티에리 앙리도 페드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페드리는 바르셀로나의 두뇌이자 바르셀로나의 심장이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리가 MVP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MVP로 밀고 있는 선수는 라민 야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전 라민 야말파예요. 페드리가 한 시즌 내내 더 좋은 활약을 펼친 거 아니냐? 그 말에도 인정합니다. 라민 야말이 약간 주춤한 경기들이 몇 경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기들에서 페드리는 매우 잘했어요. 그리고 페드리는 파트너가 가비든 카사도든 도용이든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페드리의 활약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라민 야말의 임팩트, 이거는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민 야말이 17세 318일의 나이에 지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17살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라민 야말이 9골, 13개의 도움을 라리가에서 했습니다. 대단했죠? 네, 라리가 35경기에 나와서 9골, 1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도움 1입니다. 자, 박스 바깥쪽에서의 슈팅이 67번입니다. 라민 야말이 중거리 슈팅으로 7골을 넣었고요.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그전 시즌에 비해서 중거리 슈팅 득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빅찬스를 28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볼 운반 후의 슈팅이 56번. 볼 운반 후에 득점 찬스 만드는 게 35번이에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정적으로 솔로 플레이에서 슈팅을 때리고 솔로 플레이에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게 56번, 35번이라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발데 부상 이후에 오른쪽 공격 비중이 올라간 거 그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돌격대장 역할을, 선봉장 역할을, 크랙의 역할을 라민 야말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루패스 33번, 드리블 성공이 161이에요. 드리블 성공 1입니다. 아마 5대 리그에서 1일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거죠. 지금 라민 야말 지금 밑에 도표 나오는데 보면 그 빨간색 이렇게 된 게 이제 슈팅이에요. 볼 끌고 가서 슈팅했다. 근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골 장면입니다. 골 장면. 그 노란색 이렇게 된 게 이제 끌고 가서 도움한 거. 근데 노란색 이렇게 된 게 도움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민 야말이 MVP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페드리가 MVP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 라민 야말이 MVP 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라민 야말이 MVP가 되지 않을까?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막판에 결정력 올라온 것도 인정해야 돼. 라민 야말 그전 시즌과 이 시즌 비교했을 때 득점력이 많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라민 야말이 그만큼 더 상승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사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 아쉬웠던 건 제가 생각하기엔 카사도는 그런 것 같아요. 베르날하고 카사도가 있을 때 베르날이 후방 쪽에 있고 카사도가 밀고 나오면서 좀 공격 전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좀 더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페드리하고 카사도가 있으면 카사도가 좀 더 밑에서 플레이해야 되고 페드리가 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수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공격 전개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카사도도 경험이 더 쌓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피구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까지 알아야 되니? 지금 전 세계에서 라민 야말을 극찬하고 있는데 피구 그 자식은 그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아스날이 붙었어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아스날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 여자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자팀 중에 제일 강한 팀은 바르셀로나가 맞아요. 그 전까지 뭐 트래블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여자팀이 강하긴 한데 그 자리에 피구가 왔더라고. 이 자식이 라포르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 웃어대는데 보기가 싫더라. 나는 그냥 그랬습니다. 카사도 그래도 엘크 때 킬패스 어시 2번 했다고. 네네네. 아마도 카사도가 점점 좀 소극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저도 불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사도의 그 활약이 물론 이제 부상 당하기 전에 좀 안 좋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오늘 원투펀치 라라 영주는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깔끔했죠, 여러분. 네,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오랜만에 굉장히 깔끔한 라라 영주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라라 영주 방송적으로는 되게 깔끔해요. 네, 준비를 많이 해와야 될 것 같아. 깔끔해요. 다음 시간에 레알 마드리드 다음 시즌 예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내일 형준이를 만나요. 그래서 형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레알 마드리드의 다음 시즌에 대해서 사비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라 영주 이 시간 요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주는 쉬는 날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투표 날이니까 투표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쉬는 날이 있을 때 여러분 에너지 충전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